반갑습니다. 음, 오늘 철학 있는 교사, 삶의 주인 되는 역량 키우기라는 주제로 어,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하게 된 장 권영주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뇌에 인생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기억하는 작용, 판단하는 작용, 생각작용, 감정작용, 이런 모든 것이 뇌에서 일어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뇌가 상영하는 영화를 다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한 영화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영화를 보고 있다. 그래서 뇌에 인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를 알면 마음이 보인다. 우리가 행복은 마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행복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룰 거냐. 이 현대 뇌과학의 발전으로 마음이 뇌의 작용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를 알면 마음이 보인다. 그래서 뇌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고 그러면 행복도 창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뇌의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삶의 주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 좀 내 삶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change your brain, change your life. 당신의 뇌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저도 굉장히 깝깝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았어요.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나처럼.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니 아니 생각했어요. 근데 뇌를 활용하면서 마음이 바뀌면서 다른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뇌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뇌 활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먼저 마음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상황, 정보가 감정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행동을 만든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을 딱 맡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정보가 새로운 일은 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이런 사람은 어떤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기쁘다. 야, 드디어 나를 실현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은 야, 내가 지금 막 손들고 하겠다 그러면 나보고 오버한다 그러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이 기회를 뺏기기 전에 빨리 손들고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행동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새로운 일은 야, 잘못하면 나 창피당해. 큰일 났다 하는 정보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의 감정이 막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생각도 야, 내가 두렵지만 여기서 못한다고 그러면 더 창피할 거야. 그러니까 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려우니까 나 안 한다 생각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동기가 승진했어. 아파트도 더 큰 평수 샀어. 근데 정보가 난 성공과 경쟁에서 이겨야 돼 하는 정보가 있는 사람은 막 속상할 거예요. 초조해지고 야,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정보가 야, 뭐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인생은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는 사람은 비교적 감정이 담담할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딱 흘겨봐. 그리고 약간 거친 말을 써.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기를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발끈. 저게 날 무시해. 분노가 확 이렇게 감정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나는 나다.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쟤 왜 저래?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정보가 감정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행동을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다루기 어려운 건 감정이에요. 그렇죠? 감정이 팍 올라와. 눌러야 돼. 생기고 나서 눌러야 돼요.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정보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체인지 유어 브레인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정보를 체인지할 수 있냐? 당신은 당신 뇌에 이미 시냅스 회로화가 된 습관화가 된 정보를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체인지 유어 브레인입니다. 만약 이게 안 돼. 정보가 안 바뀌어. 그럼 감정은 계속 생겨. 그럼 계속 그 감정을 누르고 사는 수밖에 없다. 생각 차원에서. 생각 차원에서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인간에게 이 많은 생명의 힘과 감성이 있는데 그 감성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누르기만 하고 살면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룰 거냐. 먼저 감정을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긴장을 느낄 때 아드레날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분노, 노르아드레날린, 쾌감, 도파민. 그러니까 도파민은 의욕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왜? 도파민이 나오면 의욕이 막 생겨. 막 신이나 도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즐거워. 근데 중독성이 있어요. 도파민은. 그래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인기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게 남한테 인정받을 때 신나. 그건 계속 머리는 인정받으려고만 생각해. 그것도 또 일종의 중독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평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부정적인 호르몬들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6년인가 7년 연속 OECD 행복지수 꼴찌. 이건 뭐냐? 과도한 경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팍팍 나오는 겁니다. 성인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우리나라는 아드레날린 문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면 뭐가 생각나요? 도파민이 생각이 나. 그래서 직장일 열심히 하다가 너무 힘들어. 야, 저녁에 퇴근해서 술 한잔. 그리고 교사분들은 야, 너무 힘들어. 방학 때 여행. 그러니까 이런 희망으로 산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발전하는 겁니다. 도파민 문화다. 아드레날린도 필요해요. 왜? 긴장을 해야 의욕도 또 의지도 생기거든요. 도파민도 필요하고. 근데 중요한 건 세로토닌 문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힐링을 받는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죠. 그거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로토닌 체질이 돼. 일시적으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또 그런 사람들로 교육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선택하면 이루어지는데 야 그거 불가능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선택하면 이루어진다. 이건 되는 거예요. 자 갑시다. 해봅시다. 된다. 된다. 우리 세로토닌 체질로 바꿔보자. 그래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 체질로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 생각이 바뀌는 수준 갖고는 안 되고 감정이 바뀌는 수준으로 안 되고 뇌의 정보가 바뀌어야 됩니다. 뇌의 정보가 바뀌어야 세로토닌 체질이 된다. 그래서 행복은 호르몬이다. 행복은 아까 얘기했지만 호르몬이에요. 맹자가 그랬어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기본적으로 먹을 게 있어야 마음도 유지가 되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데는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문화생활, 의식주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화가 유지가 됐어.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무한 소유, 무한 경쟁, 무한 아드레날린, 무한 도파민 그건 행복이 아니지 않냐. 행복은 진짜 행복한 호르몬이 나와야 된다.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행복은 호르몬이다. 기본적인 게 되고 나면
진짜 호르몬이 행복한 호르몬이 생활을 사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어떤 호르몬이 주로 나오느냐. 만약에 두려움, 공포, 분노 호르몬이 계속 나와. 삶의 질이 높은 게 아니다. 근데 행복한 호르몬이 계속 나와. 삶의 질이 높은 거다. 그래서 삶의 질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겁니다. 행복한 호르몬이 삶의 질이다. 근데 무엇이 결정하느냐? 뇌의 정보의 양과 질이 결정합니다. 아니,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뇌의 습관적인 정보가 사랑, 배려, 존중 이런 정보가 많아. 그러면 감사, 홍익 이런 정보가 많아. 그럼 정보가 감정을 결정하거든요. 호르몬은 행복해. 행복을 체험한 게 많아. 반대로 이기적이고 만약에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 정보들이. 그럼 부정적인 감정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면서 어떤 가치관이 들어왔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정보가 다르다. 양과 질이 다르다.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러면 행복한 정보를 누구나 원합니다. 근데 인성교육에서도 수도 없이 교육해요. 정직, 배려, 존중, 감사 계속 교육해. 잘 안 돼. 바뀌지 않아. 왜 바뀌지 않는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보의 선택은 무엇이 결정하는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건 가치관이 결정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 그 가치관이 정보 선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야, 인생이 별거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으면 다 죽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지. 남보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가. 거기에는 홍익, 사랑, 배려, 존중 이런 정보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 처리가 안 돼. 근데 만약에 같이 더불어 행복해야 되고 나는 나의 무한한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 이런 정보가 많아. 그런 가치관이야. 그럼 그러한 정보들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가치관이 어디서 나오느냐? 철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삶을 왜 사느냐?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하는 철학에서 가치관이 나온다. 근데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몰라. 그리고 남들 사는 대로 그냥 살아. 인생관 없어. 인간관도 없어. 인간관은 내가 날 보니까 뭐 가끔 뭐 이쁘기도 하지만 못 날 때가 많아. 이런 수준에서 자기 인간관과 인생관이 돼 있다면 진정한 가치관이 세워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이 세워졌을 때 그때 정보의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뇌의 정보의 양과 질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삶의 질이 바로 세워진다. 교육의 흐름은 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철학과 가치관을 세워줘라. 그래서 정보의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의 밝은 의식이에요. 힘을 열어주고 그래서 뇌의 정보를 바꿔줘라. 도와줘라. 그러면 삶의 질이 바뀐다. 먼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온 세상이 내가 바라보는 대로 춤을 추다니 이중 슬립수련처럼 만물이 내 마음을 척척 읽어내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물질이 변화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막힌 요술이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차드 파인만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를 쪼개고 쪼개 그럼 분자, 원자, 핵, 중성자 더 쪼개. 그럼 최소 단위 입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힘은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희망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겁니다.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힘은 과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건 선택하면 금방 나와요. 행복한 호르몬. 자, 좀 약간 그렇지만 한번 우리 10초만 웃어보면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체험해 볼까요? 자, 10초만 한번 웃어봅니다. 시작! 야, 그만. 행복해졌잖아요. 그렇죠?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헌법에 야, 웃을 일이 없으면 웃지 마. 이게 헌법이 없잖아요. 어? 웃을 일이 없는데 웃으면 넌 벌받아. 이거 형법이 없어요. 어? 근데 왜 안 웃냐는 거예요. 웃을 수 있으면 웃으면 된다. 자, 지금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리고 내 가족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안고 있다. 배우자건 상상하면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그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정말로 난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난 널 사랑해. 정말로 행복해라. 지금부터 30초 동안 얘기합니다. 대상을 바꿔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그만 눈을 뜨시고 행복해지셨습니까? 행복해지셨으면 손으로 표시. 예. 예. 그러니까 선택하면 정보에서 호르몬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 뇌 활용을 잘한다는 건 뭐냐? 지금 웃자,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할 때 행복했어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건이 생기고 상황 속에서 내 습관이 많은 원치 않는 감정을 만들어내요. 이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웃을 수 있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나는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목표입니다. 선택하면 이루어집니다. 선택합시다. 항상 내가 원할 때 웃을 수 있는 삶. 그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얘기하며 살 수 있는 삶. 그런 change my brain, change my life. 이것이 뇌 활용의 뇌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힘에 대해서 표현이 많아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집중하면 이루어진다. 이 책들이 자기계발서가 수십 권, 수백 권에 가까워. 이 책이, 이거는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뇌의 힘입니다. 나는 못났다. 그러면 못났다 몇 번만 하고 나면 나의 뇌는 당신이 선택한 거는 나는 못났다입니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가 못난 사실을 계속 찾아내. 그리고 계속 정보를 재생산해. 그리고 어두운 마음만, 실패한 것만 계속 기억하게 해. 왜? 나는 못났으니까. 못난 걸 현실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귀하다 그러면 뇌는 그 귀한, 내가 넘어졌던 것보다 넘어졌다, 일어난 걸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장점을 보게 한다. 내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나만 잘 살겠다. 그럼 마음이 닫혀요. 어두워져요. 내가 같이 잘 살겠다. 그럼 열려요. 그럼 밝아져요. 내가 열린 걸 체험할 거냐, 닫힌 걸 체험할 거냐.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선택하면 이루어지고 선택하는 대로 체험한다. 이게 법칙이다. 그래서 근데 내가 옛날에 이런 뇌 훈련을 하기 전에 한 7년 정도 굉장히 깝깝하게 살았어요. 깝깝하니까
마음이 내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런 책들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다 사다 읽었어. 읽을 때는 뭔가 와닿아요. 될 것 같고. 근데 실전이 안 되더라. 왜 안 될까? 그럼 또 다른 책 사서 읽어.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생각만 바꿔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어? 나는 긍정해야지.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바꿔서 안 된다. 그 밑에 감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딱 바뀌고 나니까 나는 놀란 변화가, 옛날에 이런 책 읽을 때 맨날 나한테 하던 얘기가 하면 되지 뭐. 이 정보를 아무리 뇌에 입력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먹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겉돌더라. 근데 에너지가 딱 바뀌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하면 되지 뭐 탁 올라오더라. 이야,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정보, 감정이 바뀌고 나면 정보가 바뀌어야 됩니다. 철학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인간관,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아, 인간에게는 참으로 고귀한 마음이 있고, 그 고귀한 마음을 회복하는 게 인성 회복이고 인간 완성이구나. 아, 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성공 대신 완성이라고 합니다.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성공이 내 삶의 패러다임일 때는 항상 초조해. 왜?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니까 항상 초조하고, 개나리 봐도 이쁜 거 몰라. 코스모스 봐도 이쁜 거 몰라. 근데 성공에서 완성으로 패러다임이 딱 바뀌고 나니까 개나리가 아름답고 코스모스가 아름답고 정말로 마음이 여유가 생기더라. 철학과 가치관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아까 그것은 인간관에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간관을 어떻게 바꿀 거냐? 뭐가 진짜냐?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다이모니온의 소리라고 그래요. 청소년기에 이게 홍수가 났을 때 냇가를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빠졌어요.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도 죽을 판이거든.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속에서 천둥처럼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구해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뛰어들어가서 애를 구해냈어요. 나중에 자라면서 도대체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냐? 내 소리가 아닌데 분명히 들리긴 들렸는데 누구의 소리냐? 계속 물었어요. 근데 아무리 물어도 해답이 없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에서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묻다 보니까 생각이 멈춰버렸어. 해답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 내가 진짜 모른다라고 알았을 때 그때 생각이 멈춰지면서 존재가 드러납니다. 실체가 밝아집니다. 자기 자신의 참나를 찾은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안에 양심이 있고 양심의 뜻에 따라 살라. 예수님께서 누군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자기를 모르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야, 예수님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신 거구나. 나는 누구인가. 부처도 너희 안에 불성이 있으니 불성을 깨우치면 너희가 부처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밝은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을 깨우치면 너희가 밝은 사람이 된다. 아,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하신 거구나. 공자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한 본성이 사랑, 자비, 인, 홍익, 양심, 그것들. 근데 우리가 표현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체는 하나다. 표현이 다를 뿐이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안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데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나는 누구인가 몰라도 지장 없어요. 그러나 진정 행복하려면, 그리고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그리고 모든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이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가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 인간의 영성은 그건 종교 영역이 아닙니다. 종교가 인간의 영혼의 문제, 영성의 문제를 독점할 수 없다. 이미 종교는 그 실패했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새로운 영성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영성운동은 뭐냐? 자기 자신 안에 참나를 만나라.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라. 깨우치자. 그리고 실천하자. 새로운 영성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순수한 사랑이며 누구에게나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창조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고 못난 결점이 많은 존재가 아니고 인간 누구에게나 귀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창조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고 인간의 가능성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힘이 다 있다. 이것을 회복하는 걸 인성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성공과 경쟁의 패러다임을 갖고서는 모두가 행복하다는 개념은 없어요. 거기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다. 거기서는 모두가 행복하다는 건 그건 이론이고 바람이지 아예 정보 처리가 안 돼. 그러나 인간관과 인생관이 바뀐다면 삶의 목적은 인성 회복이 됐을 때 그리고 각자가 가치와 가능성을 꽃피울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린다. 그러려면 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제라면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문화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돈을 열심히 해서 많이 번 사람은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환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경제제도 운영의 목표가 됐을 때 정치도 교육도 거기에 종사하게 됐을 때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가능성을 꽃피워주는 게 교육 아니냐. 그렇다면 교육의 목적은 인성 회복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은 최고의 교육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최고의 교육 이념이다. 홍익인간 정신은 단순히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이런 차원 아닙니다. 인간관, 너 참 귀한 사람이야.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인생관, 삶의 목적은 의식의 성장에 있고 인성 회복에 있어. 행복관, 네가 너를 회복할수록 너는 행복하다. 자기를 실현할수록 행복하다. 그리고 세계관, 교육관 이러한 철학이 바탕이 된 게 홍익인간 정신이다.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말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활기찬 몸, 따뜻한 가슴, 밝은 의식.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꽝꽝 자연 생명력. 누구에게나 다 있고 누구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마음이 열릴수록 그 자연 생명력이 들어와서 우리 몸은 활기차지고 그 다음에 자연 생명이 들어와서 정화가 일어나면 부정적인 정서가 정화가 일어나면 긍정적이고 따뜻한 가슴이 되고 그러고 나면 본래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밝은 의식이 밝아진다. 이것을 덕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신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는 게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였다. 그래서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밝음을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역동적인 밝음을 체험하게 해줘라. 그래서 밝음을 선택하게 하고 밝음의 시냅스 회로 그러니까 뇌의 시냅스 회로가 습관적인 회로가 생기고 나면 밝은 마음의 힘이 생긴다.
이 밝은 마음의 힘이 생기면 무엇을 선택해야 개인이 행복할지를 알고 사회가 건강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나는 진로교육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가 네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택하는 게 하는 도움을 주는 진로교육도 필요한데 핵심은 네가 어떤 진로를 갖건 간에 너는 그 직업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진정한 진로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권리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같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 너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화합을 이루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의식의 교육의 핵심이 돼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우리가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제대로 실행해요. 아이들의 철학이 바뀌어. 가치관이 바뀌어. 정보가 바뀌어.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활기찬 몸, 따뜻한 가슴, 밝은 의식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실현해서 개인이 행복하고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인류의 미래 교육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류가 새로운 한류가 출현할 것이다. 5차 산업시대는 인간의 실존 가치를 높이는 것이 5차 산업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산업에서 최선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인류의 미래 교육을 선도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가치입니다. 제 말에 좀 공감이 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교육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 했던 교육 방법론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뇌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뇌관이 있고 생명뇌가 있고 감정뇌가 있고 생각뇌가 있어요. 다 필요해요. 근데 감정이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다. 다시 말해서 내 있는 습관대로 감정이 먼저 생겨. 분노가 생겨. 그 다음에 누른 다음에 이걸 참을까 터뜨릴까 생각해. 두려움이 생겼어.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두려움이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해. 누르면서. 감정이 먼저 생긴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 차원 교육은 당장 필요한 교육이지만 그 이전에 감정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 차원의 교육 필요한 거예요. 애들 때리지 말자. 그리고 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생각 차원 교육은 당장 필요한 교육이에요.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 배려, 존중하자. 이게 좋은 거야. 이거 갖고 안 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감정을 체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자기가 자기 감정을 체인지할 수 있는 교육. 쌓여있는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는 교육. 감정의 주인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미 자기 습관에서 감정이 계속 생겨. 생긴 거 자꾸 처리해봐도 또 생겨. 습관 정보를 체인지해야 된다. 아, 내가 이래서 이러는구나. 자기의 정보를 성찰하는 교육. 그리고 그것을 체인지하는 교육. 그러려면 철학과 가치관이 체인지돼야 된다. 중심 철학이 서야 된다. 이것이 새로운 인성교육의 방법론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자연적인 생명력과 내가 어떻게 만날 거냐. 어떻게 하면 활기찬 몸, 따뜻한 가슴, 밝은 의식을 만들 거냐. 그것은 심신수행입니다. 브레인 스포츠다. 그래서 홍익교연연합에서는 그거 보급하는 거예요. 브레인 스포츠를 보급해서 활기찬 몸을 갖고 따뜻한 가슴, 밝은 의식을 갖자. 그래서 이러한 change my brain, change your brain을 하자. 그래서 나와 세상에 한번 행복해져 보자. 뇌 교육은 잠깐 소개하자면 5단계인데 뇌감각 깨우기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순수한 생명을. 생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순수한 나를 만나는 게 뇌감각 깨우기야. 거기서 밝은 선택이 일어나는 게
뇌 감각 깨우기입니다. 그 다음에 뇌 유연하기는 싸우는 거예요. 자기 습관과 막 싸워. 그래서 이겨. 그러면 옛날 습관을 정화한다. 뇌 정화하기. 대단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 뇌 통합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심이면 하사 불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뇌교육에서는 그걸 뇌통합이라고 합니다. 뇌통합이 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있는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힘을 내 뜻대로 쓰는 전제 조건은 뭐냐? 뇌통합입니다. 그러려면 잘못된 습관을 정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뇌의 주인 되기가 됩니다.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나의 행복을 창조한다. 남한테 얻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행복을 창조한다. 이게 뇌의 주인 되기입니다. 뇌의 주인이 되면 삶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삶의 주인 되는 역량은 선택하면 이루어집니다. 밝은 선택을 하면 밝아지고 어두운 선택을 하면 어두워진다. 이게 쉬운 거죠. 그래서 무엇이 밝은 선택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원리 공부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심신수행을 해야 된다. 왜? 말로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된다. 자기 안에 순수한 나를 체험하고 자기 안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도 체험하고 또 에너지가 바뀌면서 긍정으로 바뀌는 것도 체험하고 또 내 안에 순수한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도 체험하고 근데 체험한가 받고는 안 되고 뇌에 그런 습관적 회로 신의 수 회로가 생겨야 돼요. 사흘근 선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할 대상이 많아요. 선생님들은 아이들도 있고 동료 교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 홍익을 실천하다 보면 이윽고 본래 마음이 밝아진다. 원래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그럽니다. 근데 밝은 마음의 힘이 약해. 그럼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해는 했어. 근데 뇌에서 처리가 안 돼요. 밝은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 감정하고 분리가 딱 돼버립니다. 진짜 내가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관념도 내가 아니고 습관도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선택을 할 수 없으면 주인이 아닙니다. 그건 노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노예로 관념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남들이 집어넣은 지배적 가치관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하는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대로 남들 사는 대로 쫓아가는 대로 살아. 그것을 충족시키면 조금 기분 좋고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분 나쁘고 그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주인이 아니다. 관념의 노예고 감정의 노예다. 근데 밝은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 진짜 주인이 됩니다. 내가 선택의 주체구나. 난 선택한다. 그때 뇌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된다. 원리, 수행, 생활. 교사는 스승이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은 참으로 최고의 직업입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훈련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만날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그 중에는 성적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아이도 있을 거고 가정 환경 때문에 난 루저야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아이들에게 인간의 가치를 알려주고 가능성을 알려주고 할 수 있어. 훈련하면 돼. 그리고 많은 쌓인 게 많아갖고 정서가 부정적이 됐어. 이런 아이들을 긍정적인 정서로 바꿔주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무엇이 행복인지 홍익 정신을 알려줄 수 있는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려줄 수 있는 스승. 인생은 학교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비유를 하자면 딱 이번 생이 끝났어. 그럼 딱 돌아가면 영혼의 세계로 가면 물어본대요. 당신은 이번에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당신은 어떠한 가치를 창조하셨습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나는 내가 만나는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가능성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가이드했습니다. 최고의 직업이다. 그래서 삶의 관점이 성공과 경쟁이 아니고 의식의 성장과 완성에 있는 사람에게는 교사라는 직업은 최고의 직업입니다. 교사가 돈이라는 면에서는 최고의 직업은 아닐 수 있어요. 성공이라는 면에서는 최고의 직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식 성장이라고 삶의 목적이 생각한다면 교사는 정말로 최고의 직업이다. 정말로 귀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홍익교연연합은 대한민국 교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왜냐하면 교사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먼저 활기찬 몸, 따뜻한 가슴, 밝은 의식,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행복을 관리할 수 있게끔 서로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같은 홍익정신의 철학으로서 내 주변부터 행복하게 하자. 내 아이들, 학급 경영, 학교 문화 만들기. 그래서 학급 경영과 학급 문화 만들기에 대한 많은 선배 교사들의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신문화와 홍익정신의 가치를 알려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홍익교연연합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사분들 정말로 귀한 분들이십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 안에 아름다움과 귀함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봅시다. 서로 같이 한번 화면에 보이는 분들한테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지금부터 30초 동안 시작.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